30명이 가담한 대출 설계 총책과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경찰이 출동한 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 대포폰을 비롯해 통장과 신분증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된 거죠. 이제 신분증 많이 나오네. 네, 결국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담당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일원에서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제2금융권, 캐피탈, 대부업체, 개인 사채업체 등에 제출해가지고 돈을 타내는 수법이죠. 사기네. 네, 대출 사기단의 조직원이 계약한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다 실사를 속이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실제로 사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열만 해놓은 것이지. 친일하네요. 네, 이들은 실제 집주인 몰래 또 다른 계약을 한 것인데요. 고시가세 이런 거 다 밀리고 있었고요. 가압류 풀기 전까지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범행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부동산 실소유주와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가짜 집주인 내역을 구해 신분증을 위조합니다. 그리고 가짜 세입자를 영입해 위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것인데요. 집주인들도 조심해야 되겠다. 네, 완벽한 범행을 위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고 법무사로부터 공증까지 받아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보니까 그 노트에 보면 쭉 자기들이 금융권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또 이 금융권에서 뭘 요구하고 하는 걸 사전에 노트에 보니 공부를 철저히 했어요. 네, 가짜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의 완벽한 연기에 금융기관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사를 나가면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잘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몇 전화도 잘 되고 하니까 주민등록증이 뭐 완벽하게 뭐 진짜였었고. 네, 이들은 신분증 위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허점을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검증 시스템이 서로 교류가 안 된담을 악용해가지고 사기를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간의 안전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웃이 키우던 개들에게 제초제를 뿌려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트랙터를 타고 수풀에 제초제를 뿌리던 남성. 서서히 앞으로 이동하더니 개를 향해 제초제를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는 개집 주변에까지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놀란 개들이 개집 안으로 숨어드는 게 보이시죠? 치명적인데요. 개 집 주변에 견사 안에까지 풀이 다 죽은 거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CCTV 영상을 확인해봤어요. 애들은 목줄을 매인 상태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피해 다니는데 아주 CCTV 보니까 진짜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막 말이 다 안 나오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기도 안성에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개집은 인적이 드문 곳에 이곳이 바로 있었는데요. 맹견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사육하고 있는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개 주변에 있는 풀들이 제초제의 영향 때문에 모두 죽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랗게 죽어버린 풀들, 당시 대형견 10마리 정도가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불쌍해. 제초제 살포로 인해 모두 농약에 중독된 것으로 진단이 됐는데요. 고통은 한 달 동안 이어지다가 결국 3마리의 개가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개들에게 제초제를 뿌린 이유는 무엇일까? 당사자는 매우 당당한 모습이었는데요. 살본 데가 있지. 알았어. 이유는 뭐예요? 아, 내가 농약 주려고 농사지려고 농약 준 거지 무슨 이거면서 개를 죽이러 갔나 뭐. 그래서 이제 자신의 밭 바로 옆에 개집이 위치해서 의도치 않게 살포한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얗게 있고 어떻게 해요? 옆으로 모아서 이렇게 먹어요. 덩치가 큰 맹견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 이게 개가 저거 지금은 안 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거 뿌려서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앞에서 뿌린 거지. 개집 근처에 설치된 CCTV, 당시 상황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약 5분간 살포된 제초제, 위협을 느낀 쪽은 누굴까요? 묶여있는 상태도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제초제를 저는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 맨날 밥 줄 때마다 고리를 항상 체크를 하고요. 현재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대형견에 대한 주민 민원과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개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거는 이건 이제 공평하지 않고 굉장히 그 잔인한 방법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개들은 현재 제초제 중독을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 2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운동과 식단법입니다. 네, 최근 인터넷에서 단 2장의 사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인공 가수 빅주 씨. 하지만 가수라는 직업보다 초고도 비만으로 더 유명한데요. 숱하게 도전한 다이어트는 매번 음식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몸무게가 늘다 무려 260kg에 육박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몇 킬로 빼셨어요? 한 150kg 가까이 됩니다. 수술이나 단식을 하신 건 아니시죠? 절대 그런 거는 없고요. 저는 음식도 꼬박꼬박 하루에 한 4-5끼 이렇게 먹고요. 네, 150kg 감량. 이를 위해 견과류와 현미밥, 샐러드 위주의 오직 빅조 씨만을 위한 맞춤형 식단으로 관리했다는데요. 이와 함께 또 열심히 한 운동을 것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살을 뺐습니다.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운동이죠. 그런데 이 운동법 역시 아주 특별했는데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운동 비법을 알려준 사람. 바로 비만 잡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이분입니다. 와. 볼 때마다 대단한 네, 것 같아요. 대한민국 1등 다이어트 길라잡이 션리 씨. 끌어주고 믿어가며 혹독한 감량의 길을 걸었다죠. 시험은 이제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한 1년 정도? 한 1년 정도. 매일 대여섯 시간씩 하루도 빼지 않고 운동을 했다는데요. 이제는 웬만한 동작은 거뜬히 해낼 정도.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하루에 15분 정도 집에서 수건 한 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을 위한 기적의 15분 운동 대공개. 먼저 수건을 머리에 대주신 후 이렇게 모아주는 게 중요하고 복부를 수축과 이완을 시켜서 지긋지긋한 뱃살을 없앨 수 있다는데요. 걸으면서 윗몸 일으키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체지방이 타면서 복부 근육은 잡히게 됩니다. 어렵죠. 네, 직접 해보니까 아랫배에 딱 긴장이 되는 게 몇 번 안 했는데도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저희도 주부님들 많이 팔뚝살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팔뚝살을 뺐으면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딱 접어 수건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렇죠. 자 하나 둘 그렇죠. 끝끝 상태에서 계속 여기 3도의 근육을 사용해서 접어주는 게 좋아요. 이때 힘을 주셔야 돼요. 스쿼트 자세에서 시작. 네, 늘어지고 탄력을 잃은 팔엔 지금 보시는 이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주면 근육이 발달하면서 예쁜 팔 라인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힙업 타월로 할 수 있는 런지 자세를 잘 알려드릴게요. 타월을 껴주세요. 다리를 직전에 쭉 올려주세요. 뒤꿈치가 떨어지고 네, 자신감 있는 디테일을 위한 힙업 운동까지 매일 이 운동을 반복하면서 아침을 거르지 않고 점심은 마음껏 저녁은 3분의 1만 드시면 다이어트에 성공! 좋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화이팅! 추석을 앞두고 벌초 계획 있으신 분들 이것만큼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1일 충북의 한 마을에서는 예초기 사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피해 부위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신속한 응급처치가 절실했던 상황. 같은 날 청주의 모 병원의 폐쇄로 TV 화면입니다. 절뚝거리며 걷는 이 남자 역시 예초기로 사고를 당한 분인데요. 예초기 안전사고, 벌초가 많은 초가을철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날이 돌에 부닥치면서 저한테 날이 두동강 나면 날아온 거죠. 뭐 얼마만큼의 좀 진단 내용이 나왔는지 안 나오고 그냥 107일간 입원을 했었어요. 아킬레스건이 0.1mm 남겨놓고 다 끊어진 상태였었어요. 튄 돌에 눈을 크게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튀는데 멍하더라고요. 눈이. 그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초기 사고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부위는 눈과 눈 주변 부위라고 하는데요. 한 연구소를 찾아가서 예초기의 위험성에 대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쪽에는 안전판을 부착하고 한쪽은 부착하지 않은 채 작동을 해봤는데 표피 상처 부위를 보면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부착해야겠네요. 반드시 작업 전에는 작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돌멩이를 다른 데로 치우거나
돌멩이가 치우기 어려운 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서 거기는 예초기 작업하는데 좀 지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벌초 시에는 반드시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그냥 좌우로 움직이기보다는요, 예초기 회전 방향과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작업성도 좋고 파편이 바깥으로 튀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고 합니다. 안전한 예초기 사용법, 건강한 명절 보내시길